준비가 되는 대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수민 사무국장님.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시민들에게 네. 인사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포천환경운동본부 사무국장 현수민입니다. 오늘 또 이제 많이 막히고 하는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포천의 이제 현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2016년 경기 포천 환경운동본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석탄 발전소 위주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지금 2016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눈을 돌려가지고,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현장에 이제 기름 오염 토양이 성토되는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영주면 일원의 이제 악취 문제 때문에 거기 뭐 두원바이오라든지 양평용농조합이라든지 뭐 포천바이오라든지 뭐 조원산업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또 했었고, 그다음에 포천천 일원이랑 명덕천 쪽에서 불법 취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포천 자원화 시설에 생활 폐기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축 폐기물이 반입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좀 다양한 환경적인 다양한 부분에 이제 시선을 돌리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셨네요. 네. 네. 석탄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또 현재 입장은 어떤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희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판, 문제 제기 이게 이제 주가 되었다고 하면은, 현재 저희 이제 행동 방향은 문제 제기나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의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저지함으로써 생기는 포천에 뭐 피해가 있는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가 왜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실증 사례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저지했을 때 산업단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검토, 그 다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여태 동안 이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기관이나 주민들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포천시가 이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환경적인 문제로는 이제 석탄 발전소하고 이제 악취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천수 부분인데, 이제 뭐 석탄 발전소 문제 같은 경우는 최초의 취지는 한센인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이제 좋은 의도였지만은, 그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불법들로 이제 얼룩져가지고 그 의미가 퇴색됐고, 그다음 발전소 기획의 이제 최우선 과제 이제 용수 공급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억지로 우리한테 이익도 없는데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악취 문제 같은 경우는,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민원에 대한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신경을 더 쓰면은 뒤에 이렇게 크게 일이 터지지는 않을 건데,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악취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 보강으로 그 악취 제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이제 막아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하천수 부분 같은 경우는 포천이 뭐 예전에는 물이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수년째 뭐 마른 장마다 뭐 가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하천 하나 이렇게 풍성하게 흐르는 하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온갖 불법 공장들이 하천수를 거의 예전에 있던 허가 가지고 불법으로 다 취수를 하고 있고, 그 취수한 물로 불법적인 공장을 돌리면서 대기 오염을 시키고, 하천수는 말라서 하천수 지역은 더 오염이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법 취수에 관해서는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기 경기 포천 환경운동본부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올 2016년에 이제 방향을 잡은 게 이제 저희 앞으로 행동 방향이랑 거의 같을 것 같고요. 지금 몇 해 동안은 누가 잘못했다, 너희가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채찍질만 계속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어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그 잘못된 사항을 되돌리고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채찍질보다는 이거를 되살릴 수 있는 회생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추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좀 대안도 제시를 하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그 추가- 박신갑 예. 네, 그 인터뷰 응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예, 포천미디어 송기철 기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현장의 기름 오양 토양 성토 문제, 이 문제로 활동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아까는 이제 간단한 개략적인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알게 됐으며, 또 현재 이 피해 규모가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 어떠한 그 피해 정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다시 메모를 하셔야 예,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기름 오염된 토양이 예. 성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예. 어디서 어디로 옮겨진 거고, 예.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진행 과정, 예. 그 다음에 이 현재 석탄 발전소에 가려진 듯합니다.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겠는데, 뭐 시민들이 이런 거에 지금 거의 뭐 지금 둔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에 대한 대책, 시민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환경운동본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현장의 이제 기름 토양 그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이 최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조성이 됐냐 하면은, 최초에 미군 공여지 쪽에 이제 거기가 8사단인지 그 부분 제가 체크가 안 되는데, 미군 부대 유류 창고 그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전 부지를 의정부시에다가 이제 그 국방부 소유니까 이제 그 의정부시에 이제 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의정부시 쪽은 거기는 주거지다. 주거지니 주거지만큼의 그 정화를 시켜서 자기들한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그거를 전부 주거지 정도 수준의 정화를 하려고 하니,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500억에서 600억 가까이 비용 손실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 자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정화를 해서 넘긴다. 그거는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가 그걸 파서 다 넘기자 하고
3구역 정도의 정화를 하면은 도로공사에 성토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거를 이제 그 법을 이용해서 자 3구역은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비용만 들여서 3구역 정도의 정화만 하고 이걸 다 파서 그냥 도로공사한테다 넘기자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대우건설에서 이 흙을 퍼가는 거에 대한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 입찰 참여를 해서 땅 그 근거로 포천 관내에 있는 포스코 건설 공사 구간에다가 이 흙들을 전부 다 갖다가 묻은 이제 상황이 이제 나왔지 우리한테 노출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 시민이 저희 쪽에 이제 제보를 처음에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충 위치만 듣고 갑자기 이제 잠수를 타셨어요. 어떤 뭐 컨택이 서로 있었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치만 가지고 이제 이 위치에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찾다가 이제 일부 시민들이 이제 냄새가 난다 그 부분을 물고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 그 매립되고 있는 현장이랑 그 다음에 그 흙을 파내고 있는 의정부 현장이랑을 저희가 잠복을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그 정화가 됐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계속 흙을 이제 비비는 거를 동영상으로 다 찍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그 포스코 건설이나 대우건설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게 그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은 들어왔으니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법에 맞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그 법에 결정이 나 있는 거는 3구역 정도의 정화가 된 거는 도로 성토제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도로공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냥 흙으로 이렇게 다지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도로 구간은 콘크리트로 이제 박스 형태가 따지기 때문에 침출수도 없다. 뭐 0.몇 프로 침출수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 공사기간이 이미 지금 2년이 뭐 벌써 몇 년이 넘어가고 있으면 장마기간을 몇 번을 거쳤는데 지금은 박스가 다 안 따져 있다고요. 콘크리트로.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깔려있는 상태고 장마 때 전부 거기 비를 맞고 다 씻겨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 일대 모든 지하수나 하천들은 기름 씻은 물이 다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그거는 오롯이 시민들이 그냥 물이 이상하네 물에서 냄새가 나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들은 뭐 아무 적 없다 거의 뭐 시쳇말로 이제 배째라 뭐 이런 투로 나오고 하니까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방사능 폐기물 때도 그렇고 이번에 기름 오양 토물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제 아 기름 냄새 나요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럼 거기서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시민들은 이제 자기 이제 밥벌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기는 한데 자 시청에서 얘기해서 안 되면 저희한테라도 제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취재가 들어가니까 사소한 거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화 한 통 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심이 생겼을 때는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은 저희가 현장 실사도 나가보고 하니까네 좀 신고 정신이 좀 투철해 줬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예. 그 포스코 건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는 담당자들은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정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게 이제 걔네들의 이제 그 현 주소고요.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죠. 활용하는 부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로공사 구간에 성토할 수는 있다. 하고 그 성토되는 흙들은 박스가 다 밀폐형으로 이제 공사가 되니 2차 피해가 없다. 근데 공사하는 동안은 도로공사라는 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뭐 한 달 만에 끝나고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몇 번 계절을 바뀌면은 계속 비를 맞고 씻겨 내려가는 건데 그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법에도 나와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럼 그건 결국은 도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포스코나 대우건설에 얘기했던 부분도 자 당신들은 계속 법에 합당하게 했으니까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여기서 공사를 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가면서 여기 일대 주민들은 비산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름 씻겨져 내려가는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안 느끼냐. 그러면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은 이 피해 주민들한테 뭔가를 해라.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걸 왜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기업이 포천에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로공사 해가지고 지금 4군데인가 5군데 들어와 있죠. 발전소 해가지고 지금 2군데 들어와 있고 하나 지금 저희랑 시민들이랑 지금 싸우고 있죠. 엄청나게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기업들은 포천 시민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싸레기 쭉정이로 지금 보는 정도로밖에 안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그 대기업들의 이 도덕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그 윤리성에 대해서 문제도 좀 제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거는 시민들이 상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청들이 상대하기도 또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왜 법이라는 이 애매한 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한테 뭐 얘기를 해주면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고 저희는 이제 시민 이름으로 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포천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있어야지 뭐 전부 나는 공무원이고 나는 밥 먹기 바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외면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피해는 다시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고를 해주시는 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포천 시민들은 굉장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그렇죠. 대응했던 거죠. 네, 좀 소극적이고 이제 내일 아니다. 조금 외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적극적인 전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민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할 때 저 동네 벨라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고 거기 들어간 기업들은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동네 좋은 데다 이런 데는 소리 소문 없이 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 사람은 벌금 몇 푼 내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포천 시민들이 조금 별나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포천 환경운동본부가 그 생기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포천 시민운동 자체가 조금 이제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긴 한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예전에 한참 저희가 이제 저희 독자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외집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포천에 분란 일으킨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다시 얘기하는 거는 골문 상처는 반창고 붙여서 절대 나을 수가 없거든요. 골문 상처는 파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죠? 예. 포천신문의 김도희 기자입니다. 예. 아무래도 환경적인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협조와 제보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직 지역 주민들이 이 환경운동본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좀 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회원들 이제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전부 자비용으로 다 쓰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어디서 지원을 받고 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단체가 아니고 저희 자체 회원들끼리 다 해결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이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언론사에서도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 이제 뭐 거의 무료로 이제 저것도 해주고 하니까는 이제 광고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단체들을 조금 많이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인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어차피 저희 단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민들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인들하고도 유대가 돼야 되거든요. 기업인들이 항상 저희랑 부딪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조금 협조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랑 이제 기업인들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더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홍보 방안은 없으신가요? 시민 홍보는 지금 이제 광고를 좀 활용할 건데 그 외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회원들이 이제 입소문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기획을 못 잡았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공존이나 범시민 연대에서는 굉장히 크게 촛불 문화제나 시민 걸기 대회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 운동은 그런 시민 단체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운동본부에서는 아직 크게 목소리를 낸 것 같지 않아서 그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 운동은 공존과 범시민 연대랑 같이 공조해서 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이시고 따로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허여범 대표나 뭐 정은교 씨, 뭐 최병훈 교수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그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초에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뭐 범시민연대로 2기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고 공전이 나가고 할 때도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라는 게 이제 하는 역할이 시민단체가 무엇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시민단체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알리고 퍼뜨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행동이나 결과 도출하는 부분은 시민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금 그래서 판단하는 게 공전이나 범시민연대는 그냥 시민이다. 거기는 저는 단체라고 이렇게 묻고 싶진 않아요. 거기는 그냥 포천 시민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부분인데 이제 뭐 법적 대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세팅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완벽해졌을 때 그 부분은 법적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고 나갈 겁니다. 마지막 보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천신문의 장수 기자입니다. 예. 올해 재개한 사업들을 보니까 4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이슈로.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이슈화를 시켜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에 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어떤 비판과 문제제기 위주로 활동을 해서 이제 향후에는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 위주로 활동을 하시겠다 이제 포인트 잡으셨는데 김도희 기자 얘기한 대로 어떤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 그 부분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환경운동연합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좀 활동이 조금 힘이 좀 미흡해서 당분간은 그런 연대성이 좀 이렇게 대두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4가지 이슈를 한 것 중에 그 포천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취수행위뿐만 아니라 포천천 전체 어떤 환경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포천천 그 취수행위로 인해서 그 백로주 유원지라든가 그런 부분 상당히 그 유원지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그 뒤에는 다 죽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기름 오염, 토양 성토 문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집이 의정부에 사는데 그 의정부 그 행정타원에 있었던 그 미군 부대 자리에서 상당한 그 오염토가 건설 쪽으로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상당량의 어떤 오염토들이 정화를 하지 않고 이제 유입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강하게 좀 이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이제 기름 오염, 오염 토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적보다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 이제 포천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의정부 유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기저기 많은 부분이 이제 됐던 부분이고, 저희 포천으로 들어온 토양이 어디냐 그러면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서뿐만 아니라 아니 근데 그게 구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 경찰서 있는 그 부분이 포천 여기 포스코 건설 쪽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예. 그리고 그 이 철길 쪽하고 그 부분도 다른 지역으로 다 들어갔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 쪽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파고 들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슈가 안 됐던 부분이 그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서 한 10대 명의 기자분들이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멘트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포천천 이 전반적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앞전에 이제 얘기했던 이 부분은 이제 카테고리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중면 일원의 악취 배출로 쏘면 영중면 일원에 거기 저희가 지금 체크한 게 지금 11군데인데 거기서 전부 다 불법을 하고 있고, 거기다 불법 취수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 일대를 지금 다 지금 포괄하는 부분이고, 포천천도 지금 포천천에서 명덕천 연결 부위에 치수장이 있거든요. 그 치수장을 또 그 뚝을 또 쌓아가지고 그 뚝도 불법이고, 그러고 야간에 저번에 그 포천 시민방송에서 불법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도청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폐수 방류에 관해서는 그 처리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파고들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한 카테고리지 요것만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좀 더 어떤 환경운동연합의 어떤 힘을 강하게 해서 어떤 다른 시민단체와 어떤 연대 부분. 연대 부분은 저희가 뭐 연대 하자고 하면 저는 연대 안 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처음에 이제 범시민연대 생길 때도 저희가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우리 이름으로 뭘 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는 뭐 앞에서 이렇게 나서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저희가 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이제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하고 있었네요. 안 한 것보다는 하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시죠. 잠깐만요. 포천뉴스 양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인상 깊게 얘기 들었고요. 포천에 그 각종 토목공사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있잖아요. 포스코 건설, 대우건설, GS. 또 석탄발전소는 GS. 왜 이렇게 포천에는 대기업 위주의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환경본부에서 혹시 알고 있으면 그것 좀 알려주시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냥 막연히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 그 경기도 지역권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가 제일 어떻게 보면 버려졌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는 개발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포천 경기도 일대에서 그나마 개발할 데가 있고 대형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경기 북부밖에 없다고. 왜? 몇 해 동안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관내업체도 좀 써주지.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이제 발전소 얘기를 할 때도 뭐 계륜이 대우 발전소 가서도 그렇고 관내 업체 좀 써라 제발. 어차피 당신들 여기 와서 돈 버는데 누가 포천에서도 팔고 다른 데서도 팔고 포천 거 사라져.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그 대형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아직 이제 포천 관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수행 가능한 업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뭐 발전소를 수주를 따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를 뭐 여기서 이 정도 구간을 우리가 커버할게 이 정도 되는 업체가 없는 게 조금 아쉽죠. 그거는 일반적인 시민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혹시 시청하고 그런 대기업과의 그 유착 관계, 정경 유착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건 뭐 지금 멘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얘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그리고 또 아까 일반 시민들이 그 어떤 게 불법이고 그냥 우리는 악취라든가 뭐 연기가 난다든가 뭔가 환경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환경운동단체는 좀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대기업을 상대로 싸울 때 어떤 특색, 환경운동본부만의 특색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한다. 그러면 저희 눈에는 B라는 방법이 일단 노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B라는 방법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회의를 통해서 세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확인을 해서, 근데 이런 방법으로 법을 피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이다. 그런 것까지 확인을 다 작업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그 현장에 대해서 거의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한 70-80%는 다 파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말 안 통하죠.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탁 보면 일단 저희가 뭐 탁 봐서 이렇게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고, 일단 저희 이사진이나 일단 일부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법무팀도 있고, 그다음 뭐 세무 하는 분도 있고, 환경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컨설팅 하는 분들도 있고, 수십 년 동안 공직에 계시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그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을 거다. 코트 주면 법률 전문으로, 환경법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상위법이 이렇게 어긋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럼 저희는 그거 싹 받아서 내 거로 만들어서 딱 나가, 당신 이거 이렇게 빠져나갔잖아, 이거 불법이야. 근데 이렇게 딱 나가.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지 이런데 그 뒤에 시간이 저희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보통 제보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는 데까지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 걸려요. 그 안에 세팅을 다 해서 나가요. 아니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환경운동본부가 뭐 무슨 환경업체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신들이 여태까지 그 탈법행위 내지는 불법행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불법행위다, 탈법이다 이런 거를 더 자세히 적발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거를 뭐 예를 들자면은 저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 해커 같은 경우는 그쵸. 화이트 해커가 있고, 왜 그 사람이 해킹을 해봤기 때문에 보안업체에 일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뭐 좋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환경업체들이 그 환경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환경단체에 가입을 많이 해 있는 것이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보상을, 지역 주민의 보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부분도 있고,
하고 뭐 저희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저희 본부장님하고 또 연결고리 만들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이미 법적으로 다 해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뭐 이장분들한테 다 사과도 다 받았고, 그리고 조사특위에서도 아무 저거 이상 없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다시 농구할 적은 아니고, 저는 어차피 환경업체에서 거의 10여 년 넘게 일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뭐 제가 불법을 해봤던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과거의 행적이 지금의 행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전에 요렇게 불법하는 걸 받고 내가 요렇게 교육을 받았다. 근데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모른 척 한다. 그건 잘못됐다고. 그렇군요. 또 아까 그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공존하고 지금 포천 석탄 발전 반대 범시민연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환경운동본부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은 그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보의 가치는 수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연대를 할 때 탈중심성 이런 거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보수 쪽의 가치는 수직적이거나 어떤 중심성을 갖다가 이렇게 기치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까 뭐 시민단체의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거는 그냥 공존이나 석탄발전 범시민연대는 그냥 시민이다. 시민단체가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이렇게 저들을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시민들의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시민들의 움직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움직임의 그 흐름의 끝은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석탄발전소 저지죠. 저지. 네. 뭐 거기에-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협상의 이 대안이 아니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협상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 협상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주제가 될 수 주제가 없다. 애시당초 될 수가 없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포천 환경운동본부가 2015년도에 많은 활동을 했고 또 그 활동한 부분이 가히 일반 사람들이 일반 시민단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건드리기 어려운 성역 부분까지도 깊숙이 들어가서 이 모든 불법과 비리를 찾아내서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이 많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 그 경기 포천 환경운동본부가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